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를 후원해 주시는 첫 번째 멤버십 회원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채널을 접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우리 선조님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고구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술은 아무나 못했던 기술입니다. 수렵 생활에 특화되었고 그로 인해 유목을 해왔을 거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기술이 아직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들장입니다. 방 아래 돌을 깔고 돌 아래에 불을 피워 돌을 데워서 난방을 한 세상에서 단 하나의 나라 고구려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방 아래 불을 이용하여 난방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구들장은 대륙에서 발견이 안 될까요? 500년간 구들장의 문화는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간직한 구들장은 이성계 조선에서만이 이어온 듯합니다. 명나라에서는 자기들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 문화를 대륙으로 가져와 사용함으로써 일반 평민들도 그 문화를 따라했다고 보여집니다. 명도전이라고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연나라에서 사용하던 화폐라고들 합니다. 연나라라고 지정해놓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륙에서는 연나라 이남, 이서, 이북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연나라 동쪽에서는 나옵니다. 연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숨김없이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대륙에서도 많이 출토되었지만 숨김으로써 역사를 뒤틀어 버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륙 산동성에서 고인돌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비파형 청동검도 나왔지만 지금은 그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산동성에서 백제식 무덤이 몇백 구나 나와도 우리 학계에서나 중국에서나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지 일반 사람들만이 떠들 뿐입니다.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밝혀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군조선에 사용하던 명도전이고 단군조선의 무덤 방식인 고인돌이고 단군조선의 청동검입니다. 발표된 곳만 그렇습니다. 발표되지 않는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과거 수천 년 전에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을까요? 평야지대? 아니면 산지? 어디에서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곳이 있는데 일부러 위험한 곳에 가서 살지는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치수가 잘 되어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도 평지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까란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하천 개발이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보지만 지금도 호우 피해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살아야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산 위에서 생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낮은 산 위에 개간을 하여 농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터전을 잡으면 비가 많이 와도 홍수가 나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과거 사람들의 하나의 지혜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힘들게 왜 산을 까가서 농지를 만들고 그곳에 터전을 잡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출가를 하게 되어 산에 올라가 자신의 생활터전을 직접 만들었어서 살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주 조금씩 그곳을 개간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금동대학로를 보시면 코끼리, 악어, 원숭이 등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서쪽 신라에 살던 동물들로 추정합니다. 대륙의 남부, 즉 황하강 이남에는 오래전에 코끼리, 악어 등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후가 따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윈난성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는 회수 이남 지역은 밀림 지역으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지역이고 하북성 평야지대는 황하의 물줄기와 태행산맥에서 나오는 물줄기와 해수면이 지금보다 높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북성 평야지대는 일부는 바다이고 일부는 뻘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고대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산 밑에 지대가 완만한 곳이나 낮은 산 위에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토 지역을 보실게요. 산서성 남부 동왕성이라고 짐작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도 고성이 2개가 있습니다. 산에 나무는 거의 없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밭입니다. 산서성 남부 평양성 아래 지역이라고 짐작되는 곳입니다.
산서성 남부 요동성이라고 짐작되는 곳입니다. 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서성 중부 현도군이라고 짐작되는 곳입니다. 이곳도 산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산서성 중부 오대산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집들은 다 사찰입니다. 거리뷰를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대산에는 사찰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오대산은 사찰이 몇 개나 있을까요? 산서성 북부 지역입니다. 언덕과 언덕의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이 계곡입니다. 산동성입니다. 용산문화 치우천왕의 나라인 구리국이 있던 곳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걱정이 태산 같다. 갈수록 태산이다. 홍산문화가 발견된 곳입니다. 홍산문화 9,000년 전, 7,000년 전의 유물들이 발견된 곳입니다. 태행산 동쪽입니다. 안양현이 있는 곳으로서 은나라의 갑골문이 발견된 곳입니다. 은나라는 동이족, 갑골문은 동이족, 한자는 동이족입니다. 은나라 중심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양화 지역입니다. 서안시의 북쪽입니다. 산꼭대기부터 깎아서 평지가 되어버린 곳이 많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산에서 많이 살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평야지대에도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이나 산 밑에 생활터전을 잡고 사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대에는 산에서 삶을 이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중세부터는 평지로 많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중세부터는 기후가 점점 추워져서 비가 그리 많이 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천을 잘 정비해서 피해를 줄이고 넓은 평야에서 많은 곡식을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인즉 백제와 신라, 고구려가 대륙의 평야지대를 개간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